그거는 화요일 날 몰아서 정리하자. 수업 때는 이제 수업 집중하고. 원래 입도는 딴 데 간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상이래. 어쩔 수 없지 뭐. 한 명이 왔어. 다행히도 존폐의 위기 속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죠. 아씨, 너무 마음에 안 드네. 아씨, 대충 할까? 대충 하자. 프로페셔널 하겠다고. 하나 둘 하나 둘. 자, 가봅시다. 그 뭐지? 우리가 오늘 로고부터 나올 거야. 뭐 로고부터 나올 건데 그 뭐지? 앞에 수업 못 들었던 거는 수업 끝나고 링크를 좀 보내줄게. 그럼 지수는 이제 그 집에서 영상 보면서 스스로 하고, 거기서 좀 안 된 것들은 파일을 좀 와서 채우고 그래서 채우고 로고부터. 이게 우리가 그래도 지수까지는 그 수상하의 연장에 좀 비슷해. 왜냐면 이제 뭐지? 그 지수 법칙 자체를 중도 때 다항식의 계산이라든지, 그리고 그 수상에서 다항식 계산이라든지 거기서 우리가 다루긴 다뤘는데 로그 자체는 이제 여기서 처음 사용하게 되니까 이게 로그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좀 잘 안 썼던 거라 낯설어. 그래서 좀 어려운 거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뭘 좀 써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지수 연산이랑 로그 연산을 같이 좀 써야 돼. 근데 지수하고 로그가 이제 연결이 되면은 문제가 좀 쉬워지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연산이 좀 완성이 된 상태에서 함수 문제를 풀면서 거기서 다시 사용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연산을 하고 또 함수를 풀고, 이게 한 2번에서 3번 정도 돌고 나면 좀 익숙할 거야. 익숙해지면서 좀 체감 난이도가 좀 낮아질 거고. 그래서 이제 수학 선생님이 하는 얘기들이, 우리가 이제 고위 과목이 수원이 있고 수투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할 땐 얘가 좀 양이 많아. 양이 많고 얘는 양이 좀 적고, 양이 좀 적은데 근데 이제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어보게 되면 어디가 더 양이 많냐면 얘가 더 양이 많아. 무슨 말이냐면 얘는 어차피 기본적인 개념이야. 기본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풀어가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 응용될 게 좀 많이 없어. 많이 없는데 얘는 기본서라든지 RPM이라든지 뭐 센이라든지 풀었을 때는 책이 굉장히 얇아. 왜냐면 이제 개념에선 얇으니까. 근데 이제 응용되는 문제가 이제 많고, 얘가 미적분 처음 시작이라서. 수능에서도 실제로 킬러라고 하면은 준킬러는 여기서 한 문제, 킬러는 여기서 한 문제. 그러니까 여기가 좀 어렵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연습이 충분히 돼야 이제 그 고3 올라가서 미적분을 선택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연습이 안 되면은 미적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포기하고 기하를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하를 선택해서 수원을 하는 애들하고 미적분을 선택해서 수원을 하는 애들하고 뭐랄까 체감이 되게 틀려. 왜냐면 여기서 수화에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상하고 수화에서 우리가 다뤘던 다항식들, 다항식 혹은 다항 함수에서 미분을 하는 게, 미적분을 하는 게 수투고요. 여기서 배우는 게 이제 지수하고 로그, 그리고 수하에서 배웠던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리고 삼각함수까지 여기서의 미분을 배우는 게 이제 미적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어려우면 얘가 당연히 너무 어렵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얘를 공부하는 게 맞는데, 보통 선행을 하면서는 얘가 한 50% 정도 하고 얘를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는 애들이 드무니까 다시 돌아와서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상담을 하면 느끼는 건데 그 수원 시작하면서 입장이 되게 비슷해. 뭐냐면은 고 중3 때까지 선행을 했어. 그래서 수원하고 수투까지 보통은 하고 뭐 많게는 미적분까지 하는데 다 하는 얘기가 이제 고2 딱 고1에서 고2 넘어갈 때 하는데 그때 수상수화만 했던 건 똑같단 말이야. 내신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수원부터 하는 반을 찾는 거지. 그 무슨 말이야? 차이가 엄청 크진 않다는 거. 선행 때문에 벌어지는 차이가. 다만 이제 우리가 수원에서 요 연산들이 익숙해지는 게 필요한데 거기서 조금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들이 로그하고 뒤에 나올지 생각하면서 수열은 오히려 좀 응용력 있고 머리 좋은 애들이 좀 유리하고 새로 배우는 거 많이 없고 일단 로그부터 좀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 지수를 먼저 배웠었어. 그러니까 지수를 먼저 배웠었는데 우리가 지수를 어느 범위에서 먼저 생각했냐면 자연수 범위에서 생각을 했어. 밑수를 2로 놓고 풀면은 2의 1제곱하고 2의 제곱하고 좀 크게 쓰자. 2의 1제곱하고 2의 제곱하고 이 정도만 씁시다. 그럼 2의 제곱은 뭐야? 2가 두 번 곱해진 거고 얘가 4가 되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2의 1제곱은 2가 한 번 곱해진 거고 당연히 2고요. 됐죠? 여기까지가 어디서 배운 거야? 중학교 과정까지 자연수 범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수를 우리가 확장을 하는데 2의 0제곱은 얘는 1에다가 아무것도 안 곱한 거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2의 0제곱은 당연히 1이다가 되겠죠. 됐죠? 여기서 우리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을 할 건데 음수 제곱을 했을 때 얘는 뭐가 될 거냐면은 2의 1제곱분의 1이 돼서 얘가 2분의 1이 될 거다. 그럼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뭐가 될 거냐? 2의 제곱분의 1이 돼서 4분의 1이 될 거다까지. 여기까지 해서 어디까지 확장을 했냐면은 우리가 정수 범위까지 지수를 확장한 거. 그래서 지수 범위 여기까지 확장을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뭘 또 해볼 거냐면 요 사이에 낀 거. 2의 2분의 1제곱을 하게 되면은 2의 2분의 1의 제곱을 했을 때 그러니까 2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제곱 했을 때 우리가 지수 법칙해서 얘가 2가 되겠죠.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수가 뭐야?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수. 제곱 그러니까 좀 루트 2 맞아? 여기 사이에 뭐가 끼냐면 얘는 뭐가 될 거냐면 두 번 곱했을 때 2가 되는 수 중에 양수를 의미해서 얘는 루트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또 마찬가지 이 사이에 있는 걸 또 해보면은 2의 3분의 1 제곱하면은 2의 3분의 1 제곱을 세제곱했을 때 이것도 2가 되죠. 세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숫자에서 얘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세제곱근의 2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세제곱근의 2를 또 제곱을 하게 되면은 얘는 2의 3분의 1 제곱에 제곱이 되면서 2의 3분의 2제곱 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2의 3분의 2제곱 그러니까 2의 세제곱근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얘가 2의 3분의 2제곱일 거다. 그렇죠?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는 유리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수를 확장할 수 있죠. 마이너스 붙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리수까지 확장하고 나면 지수를 어디까지 다 쓸 거냐? 무리수 범위까지, 실수 범위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사용을 할 거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지수 수업을 한 거고, 그렇죠? 지금 이해되죠? 한 거고 그 내용은 이제 수업 영상을 좀 보면서 한 번 더 학습을 하고 화요일날 클리닉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채워가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한 거냐면은 지수를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했어.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라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했어요. 그럼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지수 법칙이 a의 x제곱하고 곱하기 a의 y제곱을 했을 때 얘가 a의 x 더하기 y가 될 겁니다. 그리고 a의 x제곱에 y제곱을 했을 때 얘가 a의 x 곱하기 y제곱이 될 겁니다. 이거 하지 말자. 이것도 하지 말고 나눗셈부터 할게. a의 x제곱을 나누기 a의 y제곱을 했을 때 얘가 a의 x 빼기 y제곱이 될 겁니다. 이 지수가 없지? 나눗셈에 대해서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도 이거 하나 정도까지 할게. a의 x 곱하기 y가 될 겁니다. 기본적인 규칙들. 분배 법칙 이건 생략하고요.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로그를 쓸 건데 로그를 쓸 건데요. 얘도 어떤 고민에서 왔냐면 우리가 근호를 처음 도입했을 때 어떤 수를 제곱을 했을 때 2가 되는 x값을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우리가 배웠던 수 범위에서 없었어. 얘가 유리수가 아니니까. 없었으니까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의해서 근호를 우리가 도입을 한 거죠. 그거랑 사고가 똑같아. 로그를 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냐면은 어떤 수를 제곱을 했어. 2를 제곱했을 때
2를 x제곱했을 때 얘가 4야. 그럼 얘가 4가 2의 제곱이니까 x가 2가 되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죠. 또 마찬가지로 2의 x제곱을 했을 때 얘가 8이면은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x가 3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맞아? 근데 2의 x제곱을 했는데 이 결과가 3으로 나왔어. 그럼 이 x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얘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죠? 그럼 로그는 우리가 왜 사용을 하게 됐냐? 얘 지수를 우리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얘를 표현하는 걸로 우리가 약속을 하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약속을 한 게 요 x는 뭐가 될 거냐면은 x는 2를 제곱했을 때 3이 나오는 2를 x 제곱했을 때 3이 나오는 수를 우리가 x다. 됐죠? 얘는 기호 약속이야. 그래서 2의 x 제곱이 3입니다. 얘를 다시 쓰게 되면 a의 x 제곱이 b가 됐으면 얘랑 같은 말을 표현한 게 x는 로그를 쓸 거고요. a를 x 제곱한 게 결과가 b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에서도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미수라고 부르고요. 미수라고 부르고 얘는 지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를 뭐라고 부르냐? 미수라고 부르고요. 밑에 깔린 수 미수라고 부르고 얘는 지수를 로그는 그러니까 뭘 표시한 거냐? 지수를 숫자로 표현한 거다. 지수를 표현을 한 거고 그때 여기 결과값에 대해서 나오는 수를 얘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진수라고 한다. 얘는 정이니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수에서 미수. 그러니까 거듭제곱 밑에 깔려 있는 게 유놈으로 오는 거고 결과값이 여기로 오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모양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사용을 하면 돼. 로그 정의 자체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게 로그가 정의되는 범위인데 정의되는 범위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럼 a가 만약에 1이면 몇 제곱을 하든 간에 얘가 다 뭐가 돼? 1이죠.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요 a는 1이 되면 안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a는 1이 아니고 a는 요 미수의 조건이 a는 1이 아니어야 되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은 얘가 음수의 제곱이야. 음수의 제곱을 하는데 얘가 1제곱하면은 마이너스2고 얘를 제곱하면 4죠. 얘가 정수 범위에서 떨어지게 되면 표현이 가능한데 마이너스를 했을 때 얘가 2분의 3을 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고 앞에 제곱근이 붙죠. 얘는 뭐가 돼? 제곱근에 마이너스 8이니까 얘가 뭐가 돼? 허수죠. 그죠? 얘는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정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또 a는 어떤 범위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냐?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약속. 얘가 0보다 크니까 b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b도 0보다 큰 수로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미수 조건, 얘가 진수 조건에서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의에서는 우리가 이 표현대로 해서 우리가 로그를 지수로, 지수를 로그로 바꿀 수 있냐를 물어볼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볼 거고 또 하나는 여기서 미수와 진수 조건을 통해서 뭐 어떤 부등식 문제가 나올 거고, 그렇죠? 정의에서 나올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정의는 이렇게 됐고요. 그럼 한번 정의만 한번 다시 쓰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a의 x 제곱이 얘가 b라고 한다면 얘랑 같은 표현이 되는 게 뭐였냐면 x는 로그 a의 b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박읍시다. 얘는 이해도 필요한 거고 당연한데 그러니까 패턴을 좀 익혀서 이해도 필요하고 근데 얘는 받아들여줘야 되겠지. 정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왜요라는 질문이 나오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가볼게. 지수 법칙, 로그 법칙. 로그에서 정의까지 해봤어. 그럼 이제 문제 151번을 한번 볼게. 이 조건만 가지고 풀 건데 페이지는 151번을 보면요. 로그의 루트 3의 a 거기다가 얘가 4고요. 그리고 로그의 9분의 1의 b가 있을 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의대로 가는 거야. 정의대로. 얘는 이제 루트 3의 4제곱이 여기서 오는 거는 루트 3의 4제곱이 a입니다가 되겠죠. 그렇죠? 얘의 이 제곱이 결과가 얘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9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얘도 결과가 b가 될 겁니다. 됐죠? 로그 정의대로 썼고 그럼 이제 정리를 합시다.
루트 3의 제곱이 3이니까 여기 3의 제곱 될 거고 얘는 9가 되겠죠. 따라서 A는 9다. 이렇게 하나가 나올 거고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 마이너스부터 분리해서 뜰게. 마이너스 1제곱이 역수죠. 9분의 1이 역수면 얘가 9가 될 거고 9의 2분의 1제곱 즉 루트 9니까 얘는 3이죠. 그래서 B 값은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는 27이 되겠죠. 그렇죠? 침착하게 연산을 하면 돼. 밑에 152번하고 154 두 문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푼 방법대로 해서 일부러 좀 152번 넣어놨어요. 연습해야 되니까. 답을 체크해보면 5번은 그러니까 152번은 5번 맞아요? 나왔죠? 그리고 154번은 6 됐어요? 틀린 사람 없죠? 자, 다음 내용 갑시다. 미수랑 진수 조건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념부터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가면 미수 조건에서 A는 1이 아니고 A가 0보다 커야 된다였고 그 B 값은 0보다 커야 된다였고 이 조건을 물어본 게 155번 문제. 155번 보면은 로그에 얘가 이제 변수로 들어갔고 x 빼기 2로 그리고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8x 빼기 7이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정수의 개수 정수 x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얘는 부등식 문제야. 그러니까 얘는 x 빼기 2가 뭐가 되면 안 되면 일단 1이 되면 안 되고요. 즉 x가 3이 아니다가 하나 나올 거고 거기다가 x 빼기 2가 0보다 크다죠. x 빼기 2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x는 2보다 크다로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고요. 얘가 미수 조건에서 그리고 진수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빼기 7이 0보다 커야 되죠. 0이면 안 되니까. 얘는 1이어도 상관없고 얘를 이제 양쪽 마이너스 취해서 2차 부등식 문제로 그냥 풀게 되면은 얘가 0보다 작다니까 x 빼기 1하고 x 빼기 7이죠. 그렇게 해서 x 값의 범위가 1과 7 사이다. 그죠? 여기 들어간 정수는 2보다 커야 되고 이렇게 될 거니까 x 값의 범위가 다시 2보다 크고 7보다 작다고 x는 3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여기서 될 수 있는 정수가 2 안 되고 3 안 되고 4, 5, 6까지. 총 몇 개가 될 거냐? 3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밑에 158번도 해봅시다. 158, 157.
8번이 2개. 그리고 157은 A의 모든 합이 22. 지 많았냐? 157은 아직 안 풀었는데. 아,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은 위에 거는 그냥 풀면 되죠. 얘가 어차피 0보다 커. 뭐만 아니면 되냐면 x가 얘가 x 빼기 2가 어차피 0보다 크니까 얘가 1만 아니면 돼. 그렇죠? 그럼 x가 1이면 안 될 거고, 그리고 x가 또 뭐면 안 되냐? 1면 안 되나? 3이면 또 안 되겠네. 그죠? 3이면 안 될 거고. 이렇게 두 개가 아닌 걸 우리가 찾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선 또 풀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8이 0보다 큰 거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이 0보다 작은 거. 인수분해 마저 하면은 x 빼기 4하고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그래서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죠. 그럼 되는 게 마이너스 1, 0, 1, 2, 3 중에서 얘는 1은 안 되고, 그렇죠? 3은 안 되고. 응? 또 뭐가 안 돼? 0 안 되나? 뭔가 이상하다. 개수가 2개 아니야? 나 뭐 하나 빼먹었냐? 뭐가 빠져야 되냐? 어씨. 마이너스 1 되고. 1은 안 되고 3 안 되고. 또 뭐가 안 되는 거야? 2가 빠졌는데요, 저는. 아, 얘가 0이 돼도 안 되는구나. 0보다 커야 되니까 0도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0도 안 되는 거니까, 진짜? 이거 x도 2도 빠져야 되는 거죠. 아, 2도 빠지고. 그러니까 몇 개냐면 마이너스 1하고 0에서 2개. 그렇죠? 157은 얘는 a 빼기 2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a가 3이면 안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a가 2보다 크다는.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그때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정의가 돼야 돼. 그럼 진수 조건에서 우리가 올 수 있는 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고,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죠. 맞죠? 풀었니 혹시? 얘는 부등식. 얘를 fx로 둬볼게. 얘는 수상 문제. fx면 얘가 0보다 크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될까?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근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판별식 쓰면은 기가 a제곱 빼기 8a고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a로 묶었을 때 a 빼기 8이 0보다 작다니까 a 값의 범위가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2보다 크니까 a는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그 중에서 3은 안 되니까 어디부터 더하냐? 4, 5, 6, 7까지. 다 더하면 얼마야? 10이고 10이니까 22. 맞나요? 됐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부등식 문제.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러니까 정의대로 푸는 거 하나, 부등식 문제 하나. 이렇게가 정의에서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고요. 자, 이 다음 페이지가 중요한데 이제 로그 정의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성질을 배울 거야. 우리가 앞 시간에 예를 좀 써놨는데 얘랑 좀 같이 해보자. 일단은 1번은 로그 A의 1이야. 얘를 결과를 우리가 x로 두면은 A의 x제곱이 1인 거죠. 맞아? 그럼 어떤 수를 거듭제곱해서 1이 되는 숫자 뭐네요? 아까 뭐였으면 2의 0제곱이 뭐였어? 1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x가 뭐가 될 거다?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게 진수가 1이면 그 결과는 그 로그 값은 뭐다? 0이다. 그렇죠? 진수의 1이었을 때 무조건 0. 거듭제곱이 0,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가 정의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로그 a의 a야. 얘가 x가 되면 또 마찬가지 a의 x제곱이 결과가 a인 거지. 맞아요? 미수하고 진수가 서로 같으면 이 결과값은 뭐다? 1이 된다. 됐죠? 그러니까 설명을 했는데 이거 나중 가면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무의식 중에 쑥쑥쑥 나오는 게 얘는 좋아. 영제 어떤 수의 1은 0이고 어떤 수와 같을 때는 1이고 뭐 이렇게 될 거다. 하고요. 그다음 2번하고 3번이 문제인데 일단은 결과부터 좀 적어놓고 보면은 얘는 우리가 계속 많이 쓸 거야. 지수로그 했을 때 얘가 제일 많이 쓰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문제가 많아서 i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두 수를 그러니까 지수를 곱했을 때 두 수를 곱했을 때 결과값이 합으로 나오죠. 곱이 합으로. 그러니까 마찬가지 얘도 곱이 뭘로 나왔냐? 합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로그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 숫자 역할을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합이 있던 게 곱으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로그랑 지수의 성질이랑 비슷해요. 근데 약간 이게 사고가 생각보다 좀 자유롭게 안 하다 사람이.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요거를 쓸 건데 얘는 얘를 P로 둘게. M으로 둘까? P로 두고 얘를 한번 Q로 둬볼게. Q로 두게 되면은 이렇게 두면 또 헷갈려요. 이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로그 AX를 로그 AX를 P로 두고요. 로그 A의 Y를 Q로 두게 되면 여기서 성립하는 게 A의 P제곱이 X고 X는 A의 P제곱이고요. 그리고 Y는 A의 P제곱으로 나오겠죠. 됐어? 그럼 두 수를 곱할게. 곱하면 X 곱하기 Y가 뭐가 될 거냐면은 A의 P제곱 곱하기 A의 Q제곱이고 이거 지수 법칙에서 합의돼서 P 더하기 Q로 오겠죠. 맞죠? 그럼 얘를 이제 뭐 X 곱하기 Y가 A의 P 더하기 Q다. 여기서 우리가 뭘로 바꿔보냐? 로그로 바꿔봅시다. 결과값이 뭘로 오는 거냐면 P 더하기 Q가 결과값으로 오는 거고, 그리고 얘가 로그 미수로 올 거고요. 여기에 뭐가 올 거다? X 곱하기 Y로 오겠죠. 그렇죠? 그럼 얘를 자리를 바꿔서 다시 써주면은 로그 A의 X 곱하기 Y가 뭐가 될 거다? P 더하기 Q인데 P가 로그 A의 X였고 그리고 Q가 로그 A의 Y였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얘를 좀 간소하게 한번 가볼게. 좀 복잡하죠 생각이. 그러니까 어쨌든 지수에서 얘기가 온 거고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하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얘를 이렇게 뒀고 얘를 뒀으니까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x 곱하기 y가 a의 p 더하기 q가 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p 더하기 q는 로그 a의 xy고요. 로그 a의 xy가 p 더하기 q다.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아까 그 유형 3번에 있는 두 번째 있는 식이 나왔죠. 됐어요? 이게 좀 중요. 똑같은 걸 가지고 뭘 또 해볼 거냐면 y분의 x를 또 해봅시다. y분의 x를 하면 얘는 나눴으니까 얘가 p 빼기 q로 정리되겠죠. 맞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로그를 취했을 때 로그
A의 Y분의 X를 했을 때는 얘는 P 빼기 Q니까 P가 로그 A의 X고 그리고 빼기 로그 A의 Y가 되겠죠. 나눗셈을 했을 때 지수의 뺄셈이 돼서 그게 로그에서 뺄셈이 될 거예요. 그죠? 거기서 저기서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 파생된 거 사용한 거. 그죠? 그래서 왜 합의되고 왜 차가 되는지를 우리가 지수랑 같이 연결을 생각을 하면 되겠죠. 지수에서 곱셈이 합의됐었고 지수에서 나눗셈이 차가 됐었고 마찬가지로 로그에서 곱셈이 합의됐었고 나눗셈이 차가 됐었고 얘가 지수 역할을 하는 애들이 됐어요? 여기 중요. 여기가 세 번째였고 네 번째 것도 우리가 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그냥 얘는 추론을 합시다. 로그 A의 X 제곱이면은 얘는 로그 X 곱하기 X죠. 그러니까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X고 얘가 2배의 로그 A의 X가 될 겁니다. 맞아요? 똑같은 과정을 해서 똑같이 로그 A의 X의 세제곱을 하면요. 얘는 로그 A의 X 제곱 더하기 로그 A의 X고요. 얘가 이놈이었으니까 얘는 3배의 로그 A의 X로 나오겠죠.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앞으로 튀어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식을 우리가 써주게 되면은 로그 A의 X의 N제곱을 했을 때 요 N이 앞으로 나가면서 N의 로그 A의 X가 될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은 했고 근데 증명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적용을 하는 거야. 근데 개념이 좀 필요하고 깊이 있게 개념부터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심한 문제 풀면서 다시 보면 될 거고 일단은 우리가 방금 썼던 공식을 좀 정리해서 적용을 하는 연습. 그죠? 그럼 첫 번째 159부터 한번 볼게요. 문제 풀고 나서 다음 개념 설명할게요. 159번을 또 보면 문제 푸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편리해.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5에다가 로그 5의 로그 연산이야. 5제곱근 루트 2. 거기다가 플러스 로그 5의 루트 10이 있고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2분의 1에 로그 5의 8. 뭐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그냥 싹 다 집어 넣어 버릴게. 얘를 올려버릴까? 얘를 위로 올려버릴게. 올려버리면 아까 썼던 네 번째 식 써서 얘를 올려버리면 얘가 로그 5에 얘가 2의 5분의 1제곱이고 거기에 5제곱으로 들어가겠죠. 첫 번째 거 됐어. 첫 번째 식 이렇게. 물론 얘를 빼서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나는 이렇게 할게요. 또 얘도 플러스 로그 5에다가 얘는 10의 2분의 1제곱 될 거고 루트 10이니까. 그리고 얘는 또 위로 올라가면은 마이너스는 살려주고 로그 5에 8의 2분의 1제곱 루트 8의 2의 세제곱이고 2분의 1제곱이니까 2의 2분의 3제곱고 이렇게 들어갈까요? 됐어요? 얘를 합칩시다. 덧셈인 경우는 로그 5에서 얘가 2가 될 거고요. 얘는 루트 10이 될 거고요. 그렇죠? 얘는 나누기니까 곱하기 2분의 3제곱 2루트 2분의 1로 뺄셈은 나눗셈으로 됐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약분이 되죠. 2가 약분 될 거고 루트 2가 약분되면서 루트 5만 남을 거고 얘는 뭐가 될 거냐? 로그 5의 루트 5는 5의 2분의 1제곱 됐어? 여기서 이제 뭐가 또 튀어나가냐? 2분의 1이 튀어나가면서 2분의 1의 로그 5의 5고요. 얘가 1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은 2분의 1이 될 겁니다. 됐죠? 이거 좀 뭔가 좀 복잡하게 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위에 있는 규칙들을 적용한 거 밑에 두 문제 한번 해보자. 일단 그 처음은 천천히 해. 천천히 정확하게. 천천히 정확하게 풀다 보면 빨라지는 거니까.
6, 11은 25. 맞아? 25요? 25였는데? 아니야? 162네요. 160 마이너스 5. 네, 오, 하나 건져주셨습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얘는 이제 그냥 써볼게. 결과는 얘를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식부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로그 5x는 그냥 두고, 그죠? 그러니까 2를 먼저 넣을게요. 그럼 플러스 로그 5에 뭐가 돼? 얘가 루트 y의 제곱으로 들어가죠. 맞아? 그러니까 얘는 루트 y 제곱이니까 y로 올 거고요. 얘도 마이너스 2도 올라가면서 로그 5의 z의 제곱으로 올 거고, 얘 결과가 2 나죠. 맞죠? 합은 곱으로 얘를 합칩시다 이제. 요 로그 안에서 얘가 곱으로 위로 올라갈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니까 밑으로 내려갈 거고. 여기 어디에 있냐면은 얘가 우리가 구하는 요 값이죠. 맞죠? 결과를 했고요. 2라는 값이 얘를 밑으로 5로 취하게 되면은 5의 제곱이 여기 오는 거지. 얘가 로그 5의 25 맞아? 아니? 이 정의대로. 그렇죠? 그래서 얘는 로그 5의 뭐가 되는 거야? 25가 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z 제곱분의 xy는 25입니다. 됐어요? 그렇죠? 밑에 식도 마찬가지로 이게 덧셈으로 연결된 게 뭘로 바뀌어요? 곱셈으로 바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2로 취하고, 얘를 그냥 통분을 해버릴게. 얘가 뭐야? 1에서 2분의 1 빼면 얘는 2분의 1이죠. 1에서 3분의 1 빼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로,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1에서 4분의 1 뺄 거니까 4분의 3 되겠죠. 그게 어디까지 가? 맨 끝에 1에서 32 뺀 1에서 32에서 1 뺀 게 32분의 31로 가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나? 약분이 되죠. 뭐만 남아? 얘만 남을 거니까 로그 2의 32고요. 32는 뭐냐면은 2의 5제곱분의 1이고, 얘는 뭐가 된다 그랬냐? 역수니까 2의 마이너스 5제곱. 얘가 튀어나갈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5입니다.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천천히 정확하게 풀고 좀 정확하게 풀면서 속도를 붙여. 이게 그 새로 배우는 개념이다 보니까 사고가 한 번 뒤틀리면 힘들어. 그렇죠? 그 물론 이제 한 번 올 거야. 왜냐면 덧셈에서 곱셈 바뀌고 이러는데, 어떻게 보통 많이 헷갈려 하냐면은 로그 xy인데 얘가 로그 x 더하기 y잖아. 로그 y잖아.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은 뭐 이렇게 되는데, 얘가 정리가 더 이상 안 돼. 안 되는데 얘를 로그 x 더하기 y 뭐 이렇게 쓰고 있어.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실수할 때 교정을 합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막 혼란이 올 건데, 혼란이 오기 전에 일단 배운 대로 정확하게 푸는 연습부터. 그렇죠? 저런 것도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으니까 오는 현상이긴 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저런 걸 또 노리는 문제들도 있고. 자, 봅시다. 미수 변환 공식 있는데, 얘도 결과부터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규칙. 생각보다 단순한데 또 이걸 자유롭게 쓰는 게 힘든 거. 얘를 우리가 마음대로 보낼 수 있어. 얘를 로그 A를 밑으로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로그 요 위에 있는 진수를 위로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미수를 우리가 뭘로 정할 수 있냐?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1은 안 되고 2가 와도 되고 3이 와도 되고 4가 와도 되고. 근데 보통 우리가 C라고 쓰는데, 보통 얘를 우리가 뭘 많이 취하냐면은 10을 많이 취해. 10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10진법수를 쓰지. 그죠? 10진법수를 쓰니까 나중 가서 상형 로그가 살 건데, 로그 10이 뭐냐면 1이고, 로그 100이 2야. 그 로그 1000이 미수가 10일 때 얘가 3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10진법을 쓰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상형 로그라고 하고, 일상생활 쓰는 로그.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 보통 10으로 쓰면서 얘를 지우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여기는 아무거나 올 수 있지만 보통 10을 쓰긴 한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C라고 쓸게 일단.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증명 자체는 우리가 이제 로그 A의 B라는 값을 우리가 얘를 X로 둘게요. 얘를 X로 두게 되면은
요 x가 요놈인 거잖아. 그죠? 이 상태에서 양쪽에 우리가 뭘 취할 거냐면은 x인 거지. x를 구할 건데 얘를 이제 지수로 먼저 바꿀게. a의 x 제곱이 얘가 b인 거죠. 얘가 요게 같은 말이죠. 맞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임의로 로그를 취할 거야. 로그 c를 그냥 취하고 얘도 로그 c를 그냥 취할게.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요 x가 어떻게 튀어나가냐?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지. 얘는 x 곱하기 로그 c의 a가 맞나요? a가 로그 c의 b죠. 얘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구한 x는 뭐가 돼?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로 바뀌죠. 그렇죠? 얘가 x였고 이 x 자리에 뭘 채워넣으면 되냐? 로그 c분의 c의 a에다가 로그 c의 b로 채울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미수 변환인데 미수를 우리가 임의로 마음대로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우리가 상용 로그를 보통 많이 바꾼다.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로그 연산에서 익혀야 될 연산 중에 하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형 3에서 연산이 기본 베이스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용했을 때 편리하니까 사용을 하자고요. 이걸 써서 푸는 문제를 대놓고 주는 경우들은 대부분 약분이야. 분수꼴이니까. 그래서 163번 문제를 보면은 로그 3의 5에다가 곱하기 로그 5의 7이죠. 그리고 거기다 곱하기 로그 7의 9의 값을 구하라 그랬을 때 얘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 밑으로 보내고 로그 3은 그렇죠? 근데 얘가 상형 로그 취하면 편한 게 안 써도 되고 편해요. 그렇죠? 곱하기 또 얘도 밑으로 보내고요. 로그 5분의 로그 7로 그렇죠? 그리고 또 곱하기 로그 7분의 로그 9로 그렇게 되고 나면 얘가 약분되고 얘도 약분이 되죠. 됐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 로그 3분의 9고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풀면 얘를 로그 9가 3의 제곱이니까 이 로그 3에다가 로그 3에서 이렇게 약분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얘를 로그 3의 9니까 9가 3의 제곱이니까 2가 튀어나와서 얘가 2가 될 겁니다 해서 풀어도 되고요. 그렇죠? 다양한 방법 정리하면 되겠죠. 자 밑에 64번 한 번씩 또 답이 2 맞아? 둘 다 맞았어요? 좋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한쪽 3쪽까지 하고 싶시다. 6개씩 끊어가면은 첫 글씨는 4쪽까지 갑시다. 자, 3쪽에 볼 건데 여기가 조금 하나가 더 배울 거야 로그 연산. 여기까지가 이제 로그의 성질은 여기까지인데 하고 나서 한번 정리해 보자. 자, 2의 x 제곱이 3이야. 3이면은 우리가 x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로그 2의 3으로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양쪽을 제곱 해볼게. 얘를 제곱하면 2의 2x 제곱이고,
그렇죠? 얘는 3의 제곱이고 얘는 이렇게 또 나올 거고 그럼 여기서 또 x를 구하게 되면은 얘가 2의 제곱에 x 제곱이 3의 제곱인 거죠. 맞죠? 여기서 또 x를 구하게 되면은 미수가 뭐가 올라오면 로그 2의 제곱에 3의 제곱이죠. 맞아요? 같은 값 맞아? 그 맞죠? 똑같이 얘가 2의 세제곱에 x를 해도 얘가 3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x는 또 뭐가 되냐? 로그 2의 세제곱에 3의 세제곱 뭐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뭘 볼 수 있냐면은 미수에 있는 지수하고 진수에 있는 지수가 우리가 약분이 가능하죠. 맞아?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 3이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내려올 거고 이 위에 있는 거는 위로 갈 거여서 로그 2의 3이다가 돼서 약분이 되겠죠. 맞아?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로그 2의 7제곱이 있고요. 여기에 2의 9제곱이 있어. 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7을 밑으로 보내고 9는 위로 보내서 로그 2의 2니까 7분의 9를 쓸 수 있겠죠. 됐어? 그렇죠? 그 규칙이 이제 교재에 나온 거. 교재에 나온 거 첫 번째 규칙. 로그 A의 m제곱하고 로그 A의 m제곱하고 B의 n제곱이 있으면 얘가 밑수에 있는 거는 분모로 진수에 있는 거는 분자로 가서 얘가 로그 A의 B가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 성질 중에 하나 또 추가된 거. 그렇죠? 이거 하나고 그리고 그 다음 조건이 또 우리가 쓰는데 증명 과정도 같이 좀 기억을 하면은 기억이 오래 남긴 해요. 또 얘도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로그 A에 로그 어떤 뭐 C의 B가 있어. 이런 식으로 같지 않더라도. 근데 얘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얘랑 얘를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바꿀 수 있어서 얘가 B의 로그 C의 A와 같다. 이렇게. 이제 얘도 증명을 하는 거는 요거 자체를 X로 둘게. A의 로그 C의 B를 X로 두면요. X로 두고 이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로그를 취할 거. 로그 C를 그냥 취하면 얘도 로그 C를 취할게. 취하면 얘가 밑으로 갈 수 있겠죠. 맞죠? 밑으로 가면서 로그 C의 B 곱하기 로그 C의 A고 얘가 로그 C의 X고 맞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요거 자리를 바꿔서 생각해 볼게. 로그 C의 B고 거기다 곱하기 로그 C의 A면 얘가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지.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해도 돼. 어차피 교환법칙이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하면 로그 C의 B의 로그 C의 A 제곱이 얘가 로그 C의 X고요. 여기서 다시 로그 취했던 거를 지워주게 되면은 B의 로그 C의 A가 X죠. 그 결과가 이거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는 걸 우리가 보이는 거. 됐어요? 약간 좀 장난질 같은 느낌이야. 시에서 바꾼 거. 요 과정을 한두 번 정도 정리를 해보면은 기억에 오래 남아. 그렇죠? 그래서 해보면 좋은 거.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편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정리를 해보면 좋고 복수할 때 이 과정을 해봐도 지금 정리를 좀 해놔도 좋고. 아니야? 나중에 혼자로 생각 안 해보고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할 땐 단순히 이렇게 두 개를 자리를 바꿀 거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면 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얘를 자리를 바꾼 거 언제 쓰냐면은 여기에 뭐 4가 있어. 여기에 로그 2에 3이 있어. 그렇게 되면 얘가 우리가 자리를 바꾸겠죠. 그럼 3에다가 로그 2의 4고 얘가 2의 제곱이니까 얘가 2니까 얘가 3의 제곱이 돼서 9가 될 겁니다. 뭐 이런 경우 우리가 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있는 미수하고 얘가 거듭 제곱으로 같을 때 얘가 2고 얘는 2의 제곱이고 자리를 바꿔주면 지수를 정수로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뭐 이럴 때 쓰게 될 거다. 그런 거고. 자 밑에 27번을 한번 그러니까 167번을 한번 볼게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서 푸는 거. 167을 보면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일부러 좀 크게 해놨는데 한글 편집 어떻게 해갖고 4의 로그 3이야. 로그 3의 2 그래서 플러스 로그 3의 4 그리고 빼기 로그 3의 8이다. 이렇게 있을 텐데 뭐부터 정리하면요. 얘를 전체로 보면 복잡해 보여. 그러니까 얘부터 그냥 정리를 하자. 따로 빼서. 따로 빼 정리하면 로그 3에다가
2의 4제곱 되겠죠? 2의 4제곱이고요. 플러스니까 얘는 곱하기 4로 그냥 올 거고, 얘는 빼기니까 나누기 2의 세제곱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를 또 정리를 하면은 얘는 로그 3의 얼마냐? 2의 제곱이니 2의 제곱이죠, 얘가. 2의 제곱. 그러니까 더해서 4 더하기 2에서 나눗셈 빼기 3을 뺀 거. 6에 3 빼니까 2의 세제곱으로 오겠죠. 그 앞에 뭐가 있냐? 27이고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뭐래죠? 얘랑 얘를 자리를 바꿉시다. 그랬더니 2의 세제곱이 밑으로 올 거니까 얘는 8로 올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는 로그 3의 27이면은 3의 세제곱이죠. 얘가 또 3이니까 얘는 뭐가 되냐? 결국 8의 세제곱. 얘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510인가 이런 거. 그래서 맞아. 틀렸는데? 8인데? 뭐지? 밑에가 8이 아니라 2가 되었네. 뭐라고? 8이 아니라 2야? 잠깐만, 나 어디가 틀렸어? 자리 바꿀 때. 기다려봐, 집중하자. 뭐가 틀린 거야? 실을 내가 못해. 여기가 9야. 짜증나. 여기가 9입니다. 망했어. 한장 카드였네. 자, 다시. 그러니까 숫자가 작아지지. 얘가 이제 9가 튀어나가면서 27에 얘부터 정리하자 그랬죠? 2분의 1로 튀어나가죠. 그러니까 얘가 로그 3에 2고 여기가 2분의 1 되니까 2로 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플러스 로그 3에 2의 제곱 빼기 로그 3에 2의 세제곱. 얘가 2가 올라가면서 제곱으로 들어갈 거고, 얘를 곱할 거니까 2의 4제곱 뺄 거니 나눌 거니까 빼기 3으로 돼서 얘가 그냥 2로 오겠죠. 그러니까 27에서 로그 3의 2니까 자리가 바뀌면서 2의 로그 3의 세제곱. 그러니까 얘가 2의 세제곱이 돼서 답은 8이다. 얘가 9였어요. 그래서 얘가 확대를 해도 안 보이네. 그렇죠? 자, 167 정리 한번 해보고 169를 풀어봅시다. 두 번째 줄에 여기 두 번째 줄이 이해가 안 돼. 이거? 이거? 가져온 두 번째. 이거? 예. 여기서 뭐가 이겼는데? 저 네모칸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9가 그러니까 얘가 이해 안 되는 거지. 네. 3의 제곱분의 2잖아. 네. 얘가 어떻게 온다고 했어? 분모. 됐어? 네. 같이 또 써먹게 넣었네. 까지 알고 쉬는 게 맞긴 하겠다.
푸셨습니까? 답이 2번 맞어? 둘 다 맞아? 그치? 성질 활용인데 171번 한번 볼게. 일단은 이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로그 기본 개념이었고 우리가 써먹었던 게 우리가 성질 배울 때 로그 A에 1이 됐던 게 얘가 뭐였어? A의 0제곱 1이죠? 그러니까 0 알았어? 그 두 번째 로그 A의 A가 됐던 거는 1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썼던 게 로그의 x 곱하기 y가 우리가 어떻게 쪼개졌냐? 로그 x 더하기 a는 써주자. x 더하기 로그 a의 y로. 그러니까 곱셈으로 들어가 있던 진수가 덧셈으로 쪼개진 거. 맞죠? 그리고 위치를 좀 같이 봐야 돼. 로그 a의 y분의 x가 됐던 게 또 뭐 어떻게 했냐? 로그 a의 x 빼기 로그 y로. 그렇죠?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풀는 것보다 풀려 있는 걸 합치는 경우가 좀 많긴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이 봐주면 되고 또 여기서 이제 추가로 우리가 나왔던 게 여기서 파생했던 거야. 여기서 파생했던 게 로그 a의 x의 n 제곱이 n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 혹은 n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제일 많이 쓸 공식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추가로 했던 게 로그 a의 b가 됐던 거는 우리가 미수 변환이 가능하다 그랬었죠.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고요. 얘를 또 역수로 취해서 로그 b의 a분의 1로 얘가 자리 바뀌면서 역수가 될 수 있다. 이거 사용할 수 있으면 되고 또 하나가 많이 썼던 게 로그 a의 로그 b면은 얘가 b의 로그의 a가 될 거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썼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용했던 게 로그 a의 m제곱분의 b의 n제곱 있으면 얘는 n분의 n의 로그 a의 b입니다. 그렇죠? 안 보고 이게 술술술 나오면 좋아. 왜냐면 이제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그 곱셈공식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수상에서 곱셈공식 같은 녀석들이니까 외워도 좋고요. 근데 외우는 것보다 풀 때 계속 많이 써먹으면 자연스럽게 익혀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시간 지나고 보면은 곱셈공식이 외운다는 느낌은 아닐 거야. 그러니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외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수학 공부 자체가 그러니까 성실하게 문제를 풀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니까 문제를 안 도망가고 풀면 돼. 그러니까 이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식을 정리해보자가 요 뒤에 문제들, 뒤에 앞으로 우리가 풀 문제들. 171은 로그 7의 2가 a였고요. 그 다음에 로그 7의 3이 b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요구한 게 로그 12의 루트 24를 구하여라.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은 두 개를 관찰하면 미수가 뭘로 들어가 있냐면 7로 가 있죠. 그렇죠? 뭐가 생각나면 돼? 미수 변환 공식. 그렇죠? 미수 변환이 돼서 얘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 로그 7의 12로 바꿀 거고요. 24는 로그 7의 루트 24로 바꿔주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정리를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이렇게 들어갈 거고 맞죠? 분의 위에는 2분의 1로 바꾸고 빼주고요. 그 다음에 로그 7의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죠. 맞아요? 여기를 이제 덧셈으로 쪼갭시다. 분모는 로그 7의 2의 제곱이고 거기다 플러스 로그 7의 3으로 벗겨질 거고 이 2분의 1을 밑으로 내려올게. 밑으로 내려오고요. 2분의 1은 얘는 위아래 2 곱하면 되니까 얘는 또 어떻게 쪼개질 거냐? 로그 7의 2의 세제곱이랑 플러스 로그 7의 3으로 쪼개지겠죠. 됐어요? 이 상태에서 요 2가 또 어떻게 나올 거냐면 앞으로 튀어나갈 거고 로그 7의 2로 플러스 얘는 로그 7의 3으로 튀어나갈 거고 또 위에서도 3이 튀어나가면서 3의 로그 7의 2고요. 거기다 플러스 로그 7의 3으로 여기까지 정리하고 났더니 A, B 꼴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얘는 마저 나타내면 2배에다가 얘는 2A 그리고 플러스 B고요. 위에 있는 거는 3A 플러스 B죠. 마저 정리하면은 4A 플러스 2B분의 3A 플러스 B가 답이 되겠죠. 뭐 이렇게 해서 푼 거야. 답을 찾아보면은 요 모양으로 가서 2번이 답이 되겠네. 그렇죠?
얘는 171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171번 정리해보고 밑에 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거 두 개 풀고 좀 쉽게. 부터 좀 막힐 수 있겠네. 좀 막막하죠? 그냥 좀 막막할 건데. 그러니까 173부터 천천히 해볼까? 같이 한번 보자. 얘는 같이 하고 집에서 복습을 좀 꼼꼼히 하면 되니까. 얘는 이제 처리를 할 건데 관찰을 하면 주 풀었냐? 푸는 중이었어요. 둘 다? 시간을 더 줄까? 조금만. 천천히 같이 한번 볼게.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게 지수도 어렵고 요구도 어렵고 이래서 그래. 실마리 한번 봅시다. 73은 했니 주야? 앞에 같이 봅시다. 일단 우리가 문제를 보는데 뭘 봐야 되냐면은 6, 45고 2, 5, 3, 5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구성된 수들이 다 뭐냐면 얘는 2 곱하기 3이고 얘는 9 곱하기 5고 얘는 2하고 5고 3하고 5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다 뭐 어떤 수인수를 갖고 있는 수냐면 2, 3, 5야.
맞아? 근데 그 중에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야? 이 두 개에서 비교했을 때 5죠. 맞아? 그럼 미수를 뭘로 통일하냐면 요 5로 맞춰주는 거. 미수를. 그럼 이 작업부터 합시다. 얘를 5로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바꿀 수 있는 게 로그 5의 2분의 1 맞아요? 맞죠? 그게 이제 a인 거. 그러니까 로그 5의 2가 2가 a분의 1이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얘를 또 바꿔주는데 얘 주어진 식을 뭘로 바꿀 거냐면 미스로 5로 바꿀 수 있겠죠. 로그 5의 6분의 로그 5의 45로. 이제 얘를 쪼갭시다. 6이 2 곱하기 3이니까 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5의 3이고 분모 정리 끝. 됐어요? 그러니까 분자는 45가 어떻게 쪼개질 거냐면 5죠. 로그 5의 5하고 그리고 플러스 로그 5의 9로 쪼갤 수 있겠죠. 조금 이제 넣읍시다. 로그 5의 2가 a분의 1이고 로그 5의 3이 얘가 b였죠. 분의 얘는 로그 5의 5는 얘가 미수진수 같으니까 1이고요. 얘는 3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b로 됐죠? 여기다 분모 분자에 뭘 곱할 거냐? 곱하기 a를 하고 곱하기 a를 하겠지. 그럼 얘가 ab 플러스 1분의 분모는 a 곱하면 a 플러스 2ab. 여기까지가 답이 되겠네. 맞았어요. 맞았어? 나이스. 그렇죠? 잘못 썼는데. 아이씨, 엉뚱한 답을 썼는데. 자, 두 번째 거 174번은 얘도 이제 뭘 보냐면은 36이야. 미수가 2인 거잖아. 그럼 얘를 미수가 2인 걸로 바꿔버립시다. 일단 요거부터 정리를 할까? 그러니까 지수부터 좀 정리하면 얘가 6의 몇 제곱인지부터 얘를 이제 얘부터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하면은 얘는 이만큼은 6의 2분의 1제곱 맞어? 그리고 요만큼은 근호가 2개죠. 그러니까 얘는 6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정리. 자, 그리고 빼기 로그 6에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3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4분의 1제곱은 얘를 한 줄 더 쓰게 되면 여기가 로그 3의 얘는 6의 몇이냐 6의 4분의 3제곱이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6의 3의 4분의 3제곱으로 여기서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얘를 갖다 써도 되는데 일단 얘를 좀 간단하게 얘부터 소거합시다. 그러니까 4분의 3을 앞으로 빼주고 나면은 얘가 로그 3의 6 그리고 빼기 로그 6의 3이죠. 맞나요? 자, 여기서 이제 미수를 변환합시다. 4분의 3에다가 여기서 미수를 로그 2의 3으로 변환하면은 2의 3분의 로그 2의 6인데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2가 되겠죠. 얘는 이렇게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로그 2의 6이니까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2로 분모로 갈 거고 밑에는 로그 2의 3으로 또 가겠죠. 너무 한꺼번에 나왔나? 한 줄을 거치면 얘가 로그 2의 6이야. 얘가 분모 얘가 로그 3의 2의 3 2의 3으로 자, 얘는 거꾸로 간 거고 역수 관계 됐죠? 이제 넣읍시다. 이제 넣으면 되겠죠? 4분의 3은 그냥 곱해줄 거고 얘가 a죠? a분의 a 더하기 1하고 빼기 얘는 a 더하기 1분의 얘가 a죠. 통분까지만 하면 아우 길어. a 곱하기 a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의 제곱에서 a 제곱을 뺀 거. 그러니까 여기는 2a 플러스 1이 남겠네요. 이게 답이 되겠죠.
집에서 복습할 때 연산 좀 끝까지 가봐. 얘는 이제 의도 자체가 우리가 이제 수학 학습하던 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수상을 할 때 첫 번째가 단원이 다항식이었어. 맞아? 다항식 하면서 우리가 뭘 배웠냐? 곱셈 처음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했고, 맞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특히 뭘 배웠냐? 곱셈 공식, 맞죠? 여기서 나머지 정리, 이제 그렇게 해서 다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했죠. 근데 여기 배울 때 우리가 몇 차까지 다뤘었냐면은 3차 이상을 다뤘었지, 맞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식 자체가 길어지는 것들 다뤘지, 맞아? 그러니까 연산을 다룰 때는 좀 복잡하게 일부러 준다고 문제를. 왜냐면 초점이 연산이니까. 그래서 이 연습을 하면서 연산이 좀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상에서 우리가 배울 때 그 다음으로 뭘 넘어갔냐면은 복소수 그리고 2차 방식에 넘어갔죠. 그러니까 3차 이상 긴 식을 다루던 거에서 갑자기 2차로 줄었어. 그러면서 개념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연산 자체는 어떻게 되면 짧아졌었지. 우리가 똑같아. 지수로고 하는 동안은 연산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의도적으로 다루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다뤄주면서 훈련이 돼야 수학 자체가 편해질 거니까. 이런 거 안 도망가야 돼 지금은. 그리고 나중 가면 뭐라 해야 되지? 그 수능 문제를 풀든 모의고사 문제를 풀든 연산이 길어지고 복잡한 문제는 하기 싫어 솔직히 말하면. 수학을 잘하는 애들도.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문제라는 걸 파악을 하고 집중해서 풀어내느냐, 아니면 이게 정말 하기 싫은데 하기 싫다 보니까 하기 싫어서 피하다 보니까 문제 자체를 못 푸냐, 그건 이제 그 학습 태도의 문제지. 그래서 이런 것들 피하지 말고 풀어라 이거지. 됐죠? 일단 10분만 쉬면 되겠죠?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이어서 수업할게요.